다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할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환급을 많이 받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금을 또 추가로 납부하실 수가 있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CRB를 받으신 분, 아니죠. CERB죠. CERB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혀 그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받으셨기 때문에 그 2,000불을 받으실 때 어떠한 세금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액들, 또 CRB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100불을 공제해서 받으셨지만 100불을 공제하고 900불을 받으셨지만 결국 이제 그러한 소득들도 다른 이제 항목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추가로 이제 나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급여 소득자들은 이제 중간에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조금씩 납부를 하시지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배당 소득을 한꺼번에 이제 나중에 결산한 다음에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 금액이 크면은 또 어, 추가로 이제 납부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답변을 못 한다거나 해당 사항이 아닌 사항을 신고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뭐 환급이나 세금을 줄였다고 하면은 추가로 이제 세금을 어, 세금을 이제 징수하라고 또 고지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추가로 납부를 하실 수 있고, 어쨌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의 온라인 뱅킹을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 뱅킹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 해당 세금을 그 CRA에 이제 납부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제 텔레폰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텔러를 통해서 이제 해당 세금을 납부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CRA에서 온 납부고지서, 이걸 바우처라고 하는데 그런 바우처 같은 납부고지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에게 그 위탁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은 만약에 납부세액이 나오면은 그 세무대리인이 인보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인보이스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냥 세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은 텔러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세금 납부와 관련된 인보이스 양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텔러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CRA 그 마이 어카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납부하는 방법이 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먼트라는 항목을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그 프리 어소라이즈드 데빗 어그리먼트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밀린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계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레인지먼트를 해서 내가 얼마씩 일부 세금을 내겠다, 이런 이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 어소라이즈드 데빗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세금을 이제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해당 이제 계좌 번호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세금 신고를 우편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는 그 해당 서류와 함께 개인 수표를 넣어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수표에는 이제 반드시 신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처는 그 CRA의 그 지급처 이름을 더 리시버 제너럴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리시버 제너럴, 아니면 이제 캐나다 레버뉴 에이전시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해서 수표를 보내야 되고,
현금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은 이제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현금은 안 되고, 만약에 개인 수표를 보내실 거면 반드시 신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처를 더 리시버 제네럴 또는 캐나다 레버뉴 에이전시 이렇게 지급처를 기입을 해서 정확히 CRA 그 주소로 보내셔서 납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인데, 그 보통 이제 CRA에 납부하는 세금이 일시적으로 3,000불이 초과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그 3,000불이 초과된 그 납부세액의 25%를 매 분기 단위, 즉 3개월 단위로 미리 납부하실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중간 예납 의무라고 하고 인스톨먼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20년도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뭐 CPP나 EI 같은 거 빼고 세금만 뭐 예를 들어서 한 4,000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3,000불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4,000불을 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1,000불씩 그 다음 2021년도에 그 3개월 단위로 1,000불씩 미리 내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것은 그 다음 연도도 동일한 이제 소득이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소득이 줄면은 이제 덜 낼 수도 있고, 그 세금 낼 게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더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해가지고 산정된 세액의 4분의 1을 미리 납부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미리 낸 세금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제를 해서 모자라면 이제 추가로 더 납부하시는 거고, 남으면 이제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중간 예납 의무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그 내지 않았다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나중에 벌과금으로 부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지금은 1년에 한 5% 정도 되는데, 그런 이자 비용을 페널티로 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이 3,000불이 넘으면 반드시 그 25%를 매 3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과금이 있다는 사실. 요거는 이제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뭐 GST 납부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액이 3,000불을 초과하면은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25%를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거를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